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이건 제 이야기이자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8살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주말이면 가족들이 찾아오곤 했는데 저는 그냥 혼자 창밖만 바라보곤 했어요. 그런데 그 시절 딱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원봉사를 오시던 하림 누나였어요. 누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보육원에 오셨습니다. 20살 남짓한 대학생이셨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꼬박꼬박 오셨거든요. 누나는 올 때마다 손수 만든 작은 스티커를 제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저한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도윤아, 넌 소중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란다. 누나는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나 덕분에 저는 조금씩 웃는 법을 배웠고 세상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나는 제게 사진 찍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게 지금 제 직업이 됐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누나가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윤아, 누나가 잠깐 고향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어. 금방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누나는 그 후로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1달, 2달, 석 달 하지만 누나는 오시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저는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요양원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덧 30을 넘긴 어른이 됐고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림 누나에 대한 기억은 가슴 한편에 항상 남아 있었지만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란 게 정말 있나 봅니다. 지난 몇 달 전 촬영차 제주도로 가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부산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 짐을 떨어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다가가서 그 아이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 가방을 보더니 갑자기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아저씨, 이 스티커 우리 고모 거랑 똑같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스티커는 하림 누나가 20년 전에 만들어 주신 거였거든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어요. 저는 뭔가 운명처럼 이끌리는 느낌에 그 아이 태성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태성이가 안내한 곳은 제주 구자읍의 오래된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어머, 도윤이 맞니? 정말 너니?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물었습니다. 네, 바로 하림 누나였어요.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한테 들은 이야기는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누나는 제가 보육원을 떠난 후 몇 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매셨대요. 보육원에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편지도 수십 통 보냈는데 제가 요양원으로 옮겨진 시기와 겹쳐서 모든 편지가 반송됐다는 거예요. 보육원에서는 내가 어디로 갔는지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어. 누나는 그렇게 인연을 더 찾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저를 찾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고향에서 큰 일이 터졌대요. 누나의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태성이가 태어나고 겨우 100일이 지났을 때였대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그 자체였어. 동생도 잃고 올케도 잃고 갓난아기인 태성이만 남았지. 누나는 그렇게 혼자서 조카인 태성이를 키우며 살아오셨던 겁니다. 제주도로 내려와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며 태성이를 길러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늘 내 생각을 했어. 도윤이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누나는 방 안쪽 서랍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봉투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반송 도장이 찍힌 채로요. 그리고 어린 제 사진들, 떨어진 스티커 조각들까지 고스란히 보관돼 있었어요. 이걸 버릴 수가 없었어.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면 꼭 주고 싶었거든. 저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꺼내 봤습니다. 2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도윤아, 잘 지내니? 누나는 내가 보고 싶어. 도윤아, 누나가 꼭 너를 찾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편지 한 장 한 장에 누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20년의 시간이 그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제가 외롭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세상에 혼자라고 느꼈던 그 순간들, 누군가는 저를 이렇게 애타게 찾고 계셨던 거예요. 누나,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니야,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거잖아. 다음 날 저는 촬영 일정을 미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주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태성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평생 잊고 살았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꼈습니다. 태성이와 함께 바다에도 가고 오름에도 올랐습니다. 제 카메라로 태성이 사진도 많이 찍어줬어요. 저녁이면 누나가 해주시는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3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이런 게 가족이구나 라는 걸 저는 그제야 느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태성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우리 다시 볼 수 있죠? 저는 태성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성아, 형이 자주 올 거야.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 정말요? 그럼. 그리고 태성이도 방학 때 서울 놀러 오면 되잖아. 현관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누나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도윤아, 넌 혼자가 아니야. 이제 우린 가족이야. 네, 누나. 알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에 갔습니다. 태성이도 방학 때마다 서울로 놀러 왔어요.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태성이는 고등학생이 됐고 저는 조금이나마 누나와 태성이한테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3명이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누나 집 거실에 크게 뽑아서 걸어뒀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함께 서 있어준 시간이 만드는 거라는 걸요. 서로를 걱정하고 아끼고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2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있어서 저도 비로소 완전해진 것 같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태성이가 짐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오래전 잃어버린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용기 내서 연락해 보세요. 어쩌면 그분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